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칼로주스의 사람중심 상담.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로주스의 사람중심 상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음악의 기울일 때 내 정신은 내 호흡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명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있었어? 네. 이 칼 로저스의 이 책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원리라고 해서 사물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은 사물과 자기 자신 모두에 해를 입히는 거다. 간섭은 해이다. 힘을 행사하는 자는 드러나 보이는 하나 작은 힘을 소유한 자요. 힘을 행사하지 않는 자는 숨어있는 큰 힘을 소유한 자다라고 마치 철학과 같은 이야기를 참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원리. 뭔가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막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 수정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과연 힘을 소유한 사람이 큰 힘을 소유한 자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아이가 알아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힘을 소유하는 건지 칼 로저스 나름의 어떤 철학적 관점을 쓴 글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볼까요? 누구 얘기더라? 하나의 노자의 명언이군요. 네. 동양적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노자의 명언을 이 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바르게 행동한다. 내가 설가지하면 그들이 스스로 개선한다. 내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아무튼 이 노자의 철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접근법은 세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일치성과 수용, 그 다음에 공감입니다. 일치성과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수용,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일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치료자가 순간마다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들과 태도들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놀이치료를 하는데 그 순간 나의 감정들을 과연 아이한테 개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일치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사람들보다 감추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개방해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건지. 여기서 말하는 일치성은 놀이심리상담사로서 아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엄관용으로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그 순간 어떻게 하든지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아이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수용받는 경험, 제한보다는 허용되는 경험,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용이라는 대신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 막 특이한 행동, 막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상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입니다.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개인의 중요한 의미들을 치료자가 정확하게 감지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내담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논리로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내담자에게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공감적 이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칼 로저스의 말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자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로저스가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녹음을 통해서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담자들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일치성과 수용, 그 다음에 공감. 이 세 가지입니다. 칼 로저스 사람주식 상담 기법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넘어가라.
볼게. 이 로저스 이론에서 인간과는 성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뒤틀리고 비정되고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도 그 안에서도 성장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도 그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실현 경향성입니다. 고유의 잠재적, 적극적 실현하고자 하는 성장의 흐름 내재되어 있다. 이제 자연적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본적인 신뢰입니다. 임상점검, 이론 및 학습 연구는 사람들이 접근 인간의 모든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로저스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태어난 기법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겠죠. 공감을 보겠습니다. 공감에도 여러 수준의 공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 동요의 동감이 있죠. 이제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 산만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자기 탐구로 바꾸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동요에 대한 공감 부분입니다. 공감 부분이 경험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그 공감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서비스라는 직업적 경험 때문에 이런 수리와 상담이 아니라 이제 CS 관련된 고객 만족과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감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존재하죠. 그렇다고 해서 상담자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한 어려운 부분이죠. 한 고객이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내담자로 왔어요.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를 막 호소해요. 그럼 업무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갈등 관계, 또 이거는 안 해줘야 되는데 또 관리자는 해주라고 그러고, 이러한 어떤 갈등들은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래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유추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공감 또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죠. 높은 수준의 공감은 변화와 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소이다 라고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수용과 무비판적인 자세, 무비판적인 자세. 공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 그는 나를 경험이 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준다. 그는 내가 직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걸 이해한다. 그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른다. 이게 이제 비례적 정의라는 건데, 내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고, 그것을 어떤 느낌인지 내가 상담자가 이제 알아주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인으로서 이해죠. 내가 직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죠. 그래서 나의 말, 그래서 다시 반영을 해줄 때 나의 말을 이해를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으로서 공감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공감이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 전체를 열어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다. 기존 상담 기법들은 상담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내담자를 모르는 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이렇게 하세요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칼 로저스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을 취하고 내담자를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칼 로저스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쓸데없는 과정이니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놀이심리 상담사 과정에서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과정들이 너무 구조화됐을 때 오히려 그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어떤 그러한 스펙, 자격과정, 어떤 학회, 협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경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의 공감 능력이나 이제 막 상담을 배우는 사람의 공감 능력에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얼마나 신뢰할 수냐 있는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이제 상담 경력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기대되는 수준의 어떤 공감 능력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1년 이제 막 배우는 사람에게는 좀 이제 불안불안하죠. 하지만은 상담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공감은 이런 쓸데없는 이런 과정들은 필요 없다. 너무 과정들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장 좋은 자원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아, 내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내담자의 말 속에는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상담자는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허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로의 삶의 방식을 칼 로저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또 얘기하는데요. 감정과 생각이 합친 전인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곳.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들을 합칠 수 있는 학습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경험의 학습이 통합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인식적인 것과 정서적 경험들이 인식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교육이라는 공간은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칼 로저스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의 사람이라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러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뭐 그런 의미에서의 칼 로저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나의 것을 얼마나 열려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개방성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의미의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문물, 어떤 새로운 환경들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요소를 개방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 대안을 가치 있게 여김, 위선, 기만, 이중적인 말을 거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상담자여도 모르면 모른다. 아,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 세상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식과 자기 통제를 고양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해서 현재 문물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어떤 기술력들, 통제하려는 과학력들, 영화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그런 AI 기계 문명들은 거부를 하고 대신 사람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고 신체도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같은 장비들을
과학은 좋아한다. 그래서 뭐 요즘 건강 팩 해가지고 자기 심박이라든가 뭐 생활 수면 이등 그런 것들이 나오는 장비들이 있죠. 예, 스마트폰과 연동돼 가지고 호흡이라든가 뭐 걸음걸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긍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셨으니 얘기합니다. 그다음 전체가 되고자 하는 갈망, 삶의 전체성, 결합을 통합한 삶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특성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전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감에 대한 선물, 함께 목적을 나누고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일의 사람들은 또 어떤 요소들이 있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과정에 대한 사람, 어떤 내가 이것을 완수했다기보다는 a way of beginning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자연적으로 계속 반제도적, 제도를 별시한다. 내면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로서는. 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도 해야지 참. 저도 구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감사합니다.